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유성입니다. 지난주에 빅 프라이데이가 있었던 이후에 이번 주에는 조금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느 정도 조정받았나고 한번 보면 CPI 이후에 그 나스닥이 한 9.4% 정도 올랐는데 그 이후에 한 3.3% 빠져서 한 6%, 6.1%, 2% 이렇게 결국은 오른 셈이고요. S&P도 한 8% 올랐다가 지금 한 1.8% 빠져서 결국은 한 6.1%, 2% 정도.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약 CPI 전보다 한 6%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자율 시장은 2년짜리 금리는 4.6이었던 게 4.3 갔다가 지금 4.5 갔으니까 한 10bp 정도 빠진 셈이고요. 그다음에 10년짜리는 4.1이었던 게 3.7까지 갔다가 지금 3.8이니까 30bp 빠졌습니다. FX 시장은 달러 인덱스가 111이었던 게 106까지 갔다가 지금 107 정도 돼 있으니까 이것도 한 4% 정도 빠졌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좋은 뉴스도 좀 있었습니다. 그 중앙 정부 간의 중국 문제, 중국과 미국 문제, 그다음에 러시아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아무래도 좀 완화적인 기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지고요. 물론 미사일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계속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좀 영향은 미쳤다, 그런데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번 주에 조정을 받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거든요. 그래서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당일날 CPI 발표한 당일날 11월 10일 날 나온 말은 크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근원 CPI의 일부 완화 나타났지만 아직은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높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월간 상승률 둔화했지만 41년 내에 최고치에 불편한 정도로 가깝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좋은 뉴스지만 한 달 지표 하나로는 승리를 선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향후 몇 달 동안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추겠지만 이거는 그간 누적된 긴축을 고려한 것이다. 이 정도, 이 부분만 조금 약간 좋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1월 14일 날 월요일 날은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 둔화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15일 날 화요일 날은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통화 정책에 시차가 있어서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경기 침체 위험 나타날 수도 있지만 침체 피하도록 노력은 할 것이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수요와 공급 불균형의 산물이고 FOMC가 해야 할 일은 수급 균형을 더 맞추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으로 돌릴 만큼의 제약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달성할 것이다. 통화 정책은 시차를 두고 작동을 하는 것이고 많은 연구에 따르면 긴축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려면 18개월에서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위한 정책이 경기 침체 유발할 수도 있지만 그 편을 더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1월 16일 날은 저번 주에 얘기했던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인사가 최근 몇 주간 흐름에 따라 다음 FOMC에서 50bp로 인상 속도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편해졌지만 데이터를 더 보기 전까지는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 중단하려면 경제가 둔화돼야 된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고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언제 중단할지는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최종 금리는 5.25%를 예상하고 연준이 금리 인상에 따른 인플레 평가를 하기 전에 금리를 최소한 1% 추가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시적인 중단은 고려한 적도 없고 토론거리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정타는 11월 17일 날 그동안 가장 매파적인 블러드 총재가 형 금리 수준은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 최소한 5.25까지 인상해야 되고 저번에 얘기한 거는 4.75에서 5%인데 그거보다 높은 거를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최소한의 수준이고 5%는 덜 엄격한 기준, 7%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때 7%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쭉 보고 했는데 자료를 좀 자세히 보면 조금 매파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이 자료에 인용한 숫자들이 나중에 본인이 다른 얘기를 할 때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 위원들은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파적으로만 얘기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해는 좀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사람들의 심리를 좀 죽여놔야 되는데 주식시장 같은 게 너무 좋아지면 그 심리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심리를 좀 죽여보겠다 이런 의도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일견 맞는 말이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연준 위원들이 금년 초에 엄청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 와서 그 욕 먹는 거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치킨 게임의 양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좋게 올라가면 연준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시장이 너무 많이 내려가면 연준위원들이 뭐 또 매파적인 반응에서 좀 벗어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그 많이 사람들이 한 얘기 중에 시장이 연준과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람들이 많이 반성했습니다. 지금은 연준 사람들이 시장과 싸우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토요일 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